제1장 잠자는 거인의 전저. 2027년 1월 백두산 천지의 겨울은 유난히 고요했다. 눈 덮인 산등성이와 얼어붙은 호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천지의 물결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서윤은 백두산 기슭의 관측소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화산성 지진의 파형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건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진 횟수는 한 달에 200회를 넘었고 지표면은 3cm 이상 팽창했다. 그녀의 직감은 경고를 울리고 있었다. 백두산이 깨어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천지에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민재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15살의 소녀는 최근 마을의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았다. 새들이 갑자기 떼로 날아오르고 개들은 밤마다 짖어댔다. 어젯밤에는 집 근처 온천수의 온도가 뜨겁게 느껴졌다. 아빠, 이거 괜찮은 거지? 민재가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백두산이 언제 터졌다고 그러냐. 걱정 마. 그러나 그날 밤 마을은 갑작스런 굉음에 휩싸였다. 땅이 흔들리고 천지 방향에서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민재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그의 눈앞에는 끓어오르는 천지의 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펼쳐졌다. 공기는 이미 유황 냄새로 무거웠다. 서유는 관측소에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지금 당장 정부에 보고해야 해.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혔다. 한 박사,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그건 터무니없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그 순간 천지의 물이 폭발적으로 솟구치며 하늘을 뒤덮었다. 백두산의 잠이 깨어난 것이다. 제2장 깨어지는 천지. 2027년 2월 백두산 천지의 얼음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새벽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천지의 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요동쳤다. 지질학자 한서윤은 백두산 정상 근처의 임시 관측소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속 지진계는 붉은 선으로 가득 찼다. 이건 시작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로 단단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기상청 상황실은 혼란에 빠졌다. 백두산에서 발생한 소규모 분화 소식이 전해지며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경고가 발령되었다. TV 뉴스에서는 앵커가 다급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다.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활동이 관측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침착하게 대피 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이미 공포에 휩싸였다. 천지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서유는 중국과 북한의 연구팀과 화상회의를 연결하며 마그마 활동 데이터를 공유했다. 중국의 화산학자 리웨이는 화면 너머에서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마그마방의 압력이 임계점을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조가 아닙니다. 대폭발이 올 수도 있어요. 북한 측 연구자는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불길한 예감을 더했다. 그 순간 관측소의 경보음이 울렸다. 천지의 물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며 하늘로 치솟았다. 수백 미터 높이로 솟구친 물기둥은 붉은 마그마의 열기를 머금고 있었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하늘은 검은 화산재 구름으로 뒤덮였고 유황 냄새가 공기를 짓눌렀다. 지금 당장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해. 그녀는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다. 한편 천지에서 10km 떨어진 마을에서 민재와 그의 가족은 급히 짐을 쌌다. 아버지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며 외쳤다. 빨리 타. 민재. 시간이 없어. 어머니는 동생을 안고 트럭 뒷자리에 올라탔다. 마을은 이미 혼란 속이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로로 몰려들었고 하늘에서는 화산재가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트럭이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도로가 흔들리며 갈라졌다. 민재는 창밖을 보고 경악했다. 앞쪽에 다리가 무너지고 있었고 뒤에서는 붉은 용암이 언덕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저기요 위험해요. 민재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핸들을 꺾으며 필사적으로 가속했다. 트럭은 갈라진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지만 뒤따르던 차량 하나가 균열 속으로 떨어졌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서울에서는 화산재가 도심을 덮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교통은 마비되었다. 스카이라인은 잿빛 안개로 흐려졌고 빌딩 유리창은 화산재로 뿌옇게 변했다. 기상청의 김 대리는 상황실에서 외쳤다. 화산재가 동해로 이동 중입니다. 항공편은 전면 중단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때 서윤의 무전기에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북한 풍계리에서 규모 6.5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핵실험으로 추정됩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핵실험? 지금? 그녀는 리웨이와 눈을 마주쳤다. 핵실험의 충격파는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야. 리웨이가 중얼거렸다. 천지에서는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컸다. 칼데라의 가장자리가 무너지며 용암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서윤과 연구팀은 관측소를 버리고 헬리콥터로 대피하려 했지만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가렸다. 비행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조종사가 소리쳤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마그마방을 확인해야 해. 시간이 없어. 민재의 가족은 무너진 도로를 피해 산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용암이 산을 타고 내려오며 길을 막았다. 아버지는 트럭을 멈추고 가족을 끌어안았다. 민재,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또 한 번의 굉음이 울렸다. 하늘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화산재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백두산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한반도 전역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3장 화산재의 장막. 2027년 2월 말 백두산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다. 천지의 칼데라는 거대한 짐승의 심장처럼 요동쳤고 VEI-7 규모의 대폭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집어삼켰다. 하늘은 검은 화산재로 뒤덮였고 태양은 잿빛 장막 뒤로 숨었다. 백두산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한국, 일본, 중국으로 퍼져나갔다. 세상은 이제 재해의 지배를 받았다. 서울은 디스토피아로 변했다. 한때 번쩍이던 도심은 화산재로 뿌옇게 뒤덮였고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공포에 질린 채 몰려다녔다. 명동의 네온사인은 재로 덮여 희미하게 깜빡였고 한강은 잿빛 진흙처럼 흐렸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은 화산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이 무너지며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비명과 경적 소리가 뒤섞인 도시는 마치 종말의 전주곡 같았다. 기상청 상황실에서 한서윤은 위성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화산재 구름은 동해를 넘어 일본 홋카이도까지 도달했고 중국 동북부는 이미 재로 뒤덮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추가 폭발이 일어나면 동아시아 전체가 끝장이야. 그녀는 중국의 리웨이와 북한의 최 박사와 연결된 화상회의에서 말했다. 마그마방의 압력을 낮추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폭약으로 칼데라를 뚫어야 해. 리웨이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한 박사. 칼데라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예요. 화산재 때문에 헬리콥터도 띄울 수 없어요. 최 박사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으로 굳어 있었다. 서유는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그녀는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폭약을 실은 드론을 칼데라 내부로 보내 마그마방의 일부를 붕괴시키는 것. 성공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한편 백두산 기슭의 산길에서 민재는 폐허가 된 트럭 옆에 서 있었다. 용암이 산을 집어삼키며 그의 가족을 앗아갔다. 그는 홀로 남아 눈물을 삼키며 마스크를 고쳤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화산재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은 백두산이 아직 분노를 멈추지 않았음을 알렸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나이프를 꺼내 쥐었다. 살아남아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생존자들을 찾아 산을 내려갔다. 서울 도심에서는 대피가 혼란으로 치달았다.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마스크가 없는 이들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침을 토해냈다. 화산재는 미세먼지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호흡기 질환을 앓던 노인들이 거리에서 쓰러졌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놓치며 울부짖었다.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군중의 공포는 통제 불능이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차량들이 뒤엉키며 폭발음이 울렸다. 화산재로 시야가 가려진 운전자들이 연쇄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무력화되었다. 화산재가 활주로를 뒤덮으며 모든 항공 운항이 중단됐다. 공항 로비는 좌초된 승객들로 가득 찼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도쿄도 재로 뒤덮였다고요? 대체 언제 비행기가 뜨는 겁니까? 공항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하늘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백두산 정상에서는 서윤의 팀이 드론 작전을 준비했다. 화산재 구름 속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칼데라 내부의 좌표를 정확히 입력했어. 서윤의 동료인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러나 그 순간 또 한 번의 폭발이 칼데라를 뒤흔들었다. 용암이 분수처럼 솟구치며 드론 하나가 파괴됐다. 젠장! 지민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계속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민재는 산 아래의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다. 생존자들은 폐쇄된 학교 체육관에 모여 있었지만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한 여성이 민재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넸다. 꼬마, 어디서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다.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체육관 밖에서는 화산재가 쌓이며 문을 짓눌렀다. 생존자들은 점점 갇히고 있었다. 서울의 기상청에서는 화산재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던 김 대리가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다. 화산재가 제주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48시간 안에 한반도 전역이 재로 덮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서윤의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한 박사 드론 2대가 칼데라에 진입했어요. 하지만 신호가 약해지고 있어. 지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시간은 그녀의 적이었다. 하늘은 재로 뒤덮였고 땅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민, 폭약을 터뜨려. 지금이야. 그녀의 외침은 화산의 굉음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백두산은 또 한 번 포효했다. 하늘은 더 깊은 어둠으로 물들었고
화산재의 장막은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제4장 붕괴된 국경. 2027년 3월 초 백두산의 분노는 국경을 무너뜨렸다. 화산재는 한중 국경을 뒤덮었고 북한의 도로, 다리, 전력망은 잿더미 속에서 붕괴됐다. 천지의 폭발은 20억 톤의 물을 쏟아내어 두만강을 범람시켰고 쓰나미급 홍수는 북한의 마을들을 휩쓸었다. 하늘은 여전히 검은 재로 가득했고 생존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한중 국경 근처의 북한 땅은 혼돈의 도가니였다. 백두산에서 110km 떨어진 풍계리 핵실험장은 폭발의 충격으로 반파되었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북한 주민들은 공포에 질린 채 남쪽으로 한국을 향해 몰려들었다. 국경 철조망은 이미 무너졌고 두만강의 얕은 여울은 난민들의 발길로 진흙탕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군은 국경을 봉쇄하며 난민들을 저지했다. 총성이 울리자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외쳤다. 제발, 우리도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군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재는 산을 내려오다 우연히 만난 생존자 무리와 함께 국경 근처의 폐허가 된 마을로 들어섰다. 그의 가족은 용암과 홍수 속에서 사라졌고 이제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나이프와 어머니의 목걸이만 남아 있었다. 15살 소년의 눈은 공허했지만 생존 본능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생존자 무리의 리더인 중년 남성 철수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꼬마, 여기서 멈추면 죽어. 같이 가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난민들과 군대의 충돌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총알이 허공을 갈랐고 화산재 속에서 피와 비명이 뒤섞였다. 한편 백두산 정상 근처의 임시기지에서 한서윤은 국제연합팀과 함께 불가능한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폭약 드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는 직접 칼데라 내부로 들어가 마그마방의 압력을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유엔팀에는 중국의 리웨이, 미국의 지질학자 마이클 그리고 러시아의 폭발물 전문가 올가가 포함되었다. 그들은 화산재와 용암이 뒤덮인 백두산 정상으로 향하는 헬리콥터에 올라탔다. 하지만 하늘은 화산재로 인해 시야가 제로에 가까웠고 헬리콥터는 격렬히 흔들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마이클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단호했다. 미친 짓이라도 해야 인류가 살아남아. 헬리콥터가 칼데라 가장자리에 접근하자 용암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조종사는 기체를 간신히 안정시켰지만 화산재가 엔진에 들어가며 경고음이 울렸다. 착륙 불가능? 로프 내려. 올가가 외쳤다. 팀은 로프를 타고 칼데라 내부로 내려갔다. 지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공기는 유황과 열기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서윤은 보호복 안에서 땀을 흘리며 폭약을 설치할 위치를 찾았다. 여기야. 마그마방 바로 위. 그녀의 목소리는 굉음 속에서도 또렷했다. 국경에서는 난민들의 절박한 탈출이 계속되었다. 민재와 생존자들은 두만강을 건너려 했지만 강물은 화산재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철수는 민재를 다그쳤다. 멈추지 마.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민재의 발을 무겁게 했다. 한 노인이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고 총성이 다시 울렸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한국 측 국경 초소가 눈앞에 보였지만 군인들은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었다. 철수는 손을 들며 외쳤다. 우린 난민이 아니야. 생존자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총성에 묻혔다. 백두산 칼데라에서는 서윤의 팀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폭약을 설치하던 중 마그마가 갑작스레 솟구치며 올가를 덮쳤다. 그녀의 비명이 칼데라에 메아리쳤다. 올가. 리웨이가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를 붙잡았다. 계속해야 해. 그녀의 희생을 헛되게 할 거야?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폭약의 타이머를 설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한 번의 지진이 칼데라를 뒤흔들었다. 바위가 무너지며 서윤의 다리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리웨이에게 외쳤다. 가. 폭약 터뜨려. 국경에서 민재는 기적적으로 생존자들과 함께 한국 측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임시 수용소의 철창이었다. 생존자들은 난민으로 분류되어 격리되었다. 민재는 철창 너머로 화산재로 뒤덮인 하늘을 바라봤다. 아빠, 나 여기까지 왔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칼데라에서 서윤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폭약의 위치를 확인했다. 리웨이와 마이클은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가라고. 서윤의 외침에 리웨이는 눈물을 삼키며 타이머를 작동시켰다. 폭약이 터지며 칼데라는 거대한 굉음을 내뿜었다. 마그마방의 압력이 낮아졌지만 서윤은 무너지는 바위 속에 갇혔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희망이었다. 부디 이게 끝이 아니기를. 국경의 수용소에서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화산재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백두산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제5장 생존의 갈림길. 2027년 3월 중순 한국 동북부는 화산재와 추위로 얼어붙은 폐허였다. 백두산의 대폭발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하늘은 여전히 검은 장막에 갇혀 있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식량과 물, 따뜻한 피난처는 점점 더 귀해졌다. 한때 번영했던 마을들은 이제 무너진 건물과 재로 뒤덮인 도로만 남았다.
생존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은 종종 잔혹했다. 민재는 국경 수용소를 벗어나 강원도 산간의 생존자 캠프로 합류했다. 폐쇄된 초등학교를 개조한 캠프는 수백 명의 생존자로 북적였지만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민재는 체육관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 목걸이는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캠프에서 민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은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와 그녀의 어린 딸 솜이었다. 은이는 민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선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넌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솜이는 수줍게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는 민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캠프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량 배급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한 무리의 생존자들이 캠프 리더인 철수를 몰아붙였다. 왜 우리가 굶어야 해? 창고에 식량이 더 있을 거야. 한 남자가 소리쳤다. 철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갈라졌다. 남은 건 이게 전부야. 공평히 나눠야 해. 하지만 군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소미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폭력은 순식간에 캠프 전체로 번졌다. 한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식량 상자를 빼앗으려 했고 철수는 그를 막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화산재는 여전히 하늘에서 떨어졌다. 캠프 밖에서는 생존자들이 재 속에서 물과 식량을 찾아 헤맸다. 민재는 은희와 함께 폐허가 된 마을로 나가 연료를 구하러 갔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약탈자 무리와 마주쳤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약탈자들은 무기를 휘두르며 외쳤다. 그거 다 내놔. 민재는 이를 악물고 나이프를 꺼냈다. 도망쳐, 은희 누나. 그는 소리쳤지만 은희는 그를 밀치며 약탈자들과 맞섰다. 긴박한 싸움 끝에 그들은 간신히 도망쳤지만 은희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민재는 그녀를 부축하며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한편 백두산 칼데라 근처의 임시 기지에서 한서유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다. 폭약작전은 마그마방의 압력을 낮추는 데 실패했다. 그녀는 무너진 바위 속에서 간신히 구조되었지만 다리는 부러졌고 팀원 올가는 이미 목숨을 잃었다. 리웨이와 마이클은 그녀를 기지로 옮겼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위성 데이터는 칼데라의 마그마 활동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린 실패했어. 서유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리웨이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해. 그는 마그마방의 열기를 이용해 화학적 냉각제를 주입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칼데라 내부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거의 자살에 가까운 임무였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불가능해. 열기 때문에 보복도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불가능이라도 해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서윤의 팀은 다시 칼데라로 향했다. 보호복은 열기를 견디기 위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칼데라 내부는 지옥 같았다. 용암이 벽을 타고 흘렀고 공기는 200도를 넘나들었다. 서윤은 부러진 다리를 끌며 냉각제 주입 장치를 설치했다. 서윤, 빨리 나와. 구조가 무너져. 리웨이가 무전기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걸 끝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마그마가 폭발적으로 솟구치며 장치를 덮쳤다. 서윤은 간신히 뒤로 물러났지만 보호복의 일부가 녹아내렸다. 그녀의 팔에 화상이 입혀졌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삼켰다. 캠프에서 민재는 은희의 상처를 치료하며 결심을 다졌다. 소미를 지킬게요. 그리고 이 캠프를 지킬 거예요. 그는 철수의 부탁을 받아 캠프의 어린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탈자들이 캠프를 습격하며 상황은 다시 혼란으로 치달았다. 민재는 나이프를 들고 소미를 등에 업었다. 소미, 눈 감아. 내가 지켜줄게. 그는 화산재 속으로 뛰어들었다. 칼데라에서 서유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냉각제를 주입했다. 마그마의 열기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텼다. 리웨이, 작동시켜! 그녀의 외침에 리웨이는 버튼을 눌렀다. 냉각제가 마그마방으로 주입되며 거대한 증기가 솟구쳤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칼데라의 일부가 무너졌다. 서유는 무너지는 바위 아래 깔릴 뻔했지만 마이클이 그녀를 끌어냈다. 이제 됐어. 서윤, 살아야 해. 마이클의 외침에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캠프에서 민재는 약탈자들과의 싸움 끝에 소미를 안전하게 지켰다. 하지만 캠프는 불타고 있었다. 은희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넌 강한 아이야. 계속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지?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여전히 재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백두산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생존의 갈림길에서 민재와 서유는 각자의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제6장 마지막 저항. 2027년 3월 말 백두산은 여전히 분노를 토해냈다. 칼데라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화산재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을 뒤덮었다. 서울은 이제 생존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무너진 빌딩과 재로 덮인 거리 사이로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백두산의 다음 폭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한서윤은 이 재앙을 끝낼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백두산 기슭의 임시기지에서 서윤은 국제연합팀과 함께 최후의 작전을 논의했다. 그녀의 다리는 부러진 채였고 팔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폭약으로 칼데라의 주요 마그마 통로를 붕괴시켜야 해요. 그게 화산 활동을 억제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리웨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서윤, 그건 자살 작전이야. 칼데라 내부는 지옥이야. 하지만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해야 해. 내가 갈게. 작전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이었다. 고출력 폭약을 칼데라 내부의 핵심 마그마 통로에 설치해 통로를 막고 마그마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 성공하면 백두산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었다. 실패하면 팀 전원이 용암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간다. 이건 혼자 할 일이 아니야. 리웨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살아서 돌아오자. 한편 강원도의 생존자 캠프는 약탈자들의 습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민재는 은희와 소미를 포함한 생존자들을 이끌며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임시 대피소였다. 화산재로 뒤덮인 산길은 위험천만했다. 민재는 소미를 등에 업고 앞장섰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소미, 무서워하지 마. 소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재 오빠, 우리 다 살아갈 수 있지? 민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서울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무너진 다리와 화산재로 막힌 도로를 피해 생존자들은 산을 넘었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은 그들의 의지를 꺾었다. 한 노인이 쓰러지자 은희는 그를 치료하려 했지만 약은 이미 바닥났다. 은희 누나, 우린 계속 가야 해. 민재의 말에 은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멀리서 굉음이 들렸다. 백두산이 또 한 번 포효한 것이다. 칼데라 내부에서 서윤과 팀은 작전을 실행했다. 보호복은 열기를 견디기 위해 최첨단으로 강화되었지만 칼데라의 온도는 1000도를 넘었다. 용암이 벽을 타고 흘렀고 바위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정했다. 서윤은 폭약을 설치할 위치를 찾으며 무전기로 외쳤다. 마이클, 좌표 확인했어. 여기야? 마이클은 폭약을 설치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시간이 없어. 서윤, 10분 안에 끝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마그마가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리웨이가 용암에 휩싸일 뻔했지만 마이클이 그를 끌어냈다. 리웨이, 정신 차려. 그러나 폭약 하나가 용암에 녹아내렸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남은 폭약으로 해야 해.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부러진 다리를 끌며 폭약을 직접 설치했다. 시간은 5분도 남지 않았다. 서울 외곽에 도착한 민재와 생존자들은 임시 대피소를 발견했다. 하지만 대피소는 이미 사람들로 넘쳐났고 자원은 거의 없었다. 민재는 은희와 함께 생존자들을 조직하며 식량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린 서로 도와야 해. 그래야 살아남아.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일부 생존자들은 식량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고 민재는 그들을 막기 위해 나섰다. 멈추란 말이야. 이러다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의 외침은 캠프를 잠시 진정시켰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칼데라에서 서윤은 마지막 폭약을 설치했다. 하지만 타이머를 작동시키려는 순간 바위가 무너지며 그녀를 덮쳤다. 서윤. 리웨이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손을 뻗으며 외쳤다. 타이머 작동시켜. 지금. 마이클은 눈물을 삼키며 버튼을 눌렀다. 폭약이 터지며 칼데라는 거대한 굉음을 내뿜었다. 마그마 통로가 붕괴되며 압력이 분산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무너진 바위 아래 갇혔다. 서윤, 대답해. 리웨이의 무전은 절박했다. 희미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리웨이, 성공했지. 이제 가.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리웨이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용암이 그들을 위협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리웨이. 마이클이 그를 끌었다. 서윤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희생은 백두산의 분노를 잠재웠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서울 대피소에서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화산재 구름이 조금씩 걷히며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그는 소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미야, 우린 살아남았어.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백두산은 잠잠해졌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칼데라에서 리웨이와 마이클은 간신히 탈출했다. 그들은 서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기지로 돌아왔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희망의 빛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진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제7장 새로운 새벽. 2027년 4월 백두산은 마침내 잠잠해졌다. 한서윤의 희생으로 마그마 통로가 붕괴되며 화산 활동은 일시적으로 멈췄다. 하늘을 뒤덮던 화산재 구름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잿빛 세상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한반도는 폐허였다. 무너진 도시, 재로 덮인 들판,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생명은 재앙의 흔적을 생생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서울 외곽의 임시 대피소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났다. 민재는 15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은희, 소미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대피소를 재건하며 희망을 심었다. 무너진 학교 건물은 임시 주거지로 바뀌었고 화산재로 오염된 땅은 정화 작업을 통해 조금씩 되살아났다. 민재는 소미와 함께 대피소 옆에 작은 텃밭에 씨앗을 심었다. 소미, 이거 잘하면 우리 배고프지 않을 거야. 민재의 말에 소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오빠, 이거 꽃도 피울까? 민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피울 거야. 꼭. 은희는 대피소의 의료 담당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민재에게 종종 말했다. 넌 이곳의 등불이야, 민재.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희망을 느껴. 민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아버지의 나이프와 어머니의 목걸이를 만지며 다짐했다. 살아남겠다고 약속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편 백두산 기슭의 국제연합기지에서는 리웨이와 마이클이 서윤의 희생을 기리며 화산 감시를 이어갔다. 그들은 서윤의 계획을 바탕으로 백두산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위성 데이터는 화산 활동이 잠잠해졌음을 보여줬지만 리웨이는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서윤이 시간을 벌어줬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그녀는 마이클에게 말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녀가 우리에게 준 건 기회야. 그걸 낭비하지 말자. 대피소에서 민재는 생존자들을 조직해 자원을 관리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자원 부족과 외부 약탈자들의 위협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어느 날 밤 약탈자들이 대피소를 습격했다. 민재는 나이프를 들고 생존자들을 이끌며 맞섰다. 여긴 우리 집이야. 나가란 말이야. 그의 외침은 어린 소년의 것이라기엔 강렬했다. 짧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약탈자들은 물러났고 민재는 부상당한 생존자들을 돌봤다. 은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민재. 폐허 속에서 재건은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했다. 생존자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한 노인은 무너진 벽돌로 만든 화로에 불을 피우며 말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린 살아갈 거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화산재로 뒤덮인 땅에서도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싹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희망 속에는 불안이 공존했다. 어느 새벽, 민재는 대피소 옥상에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맑아졌지만 멀리 백두산 방향에서 희미한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일 수도 또 다른 재앙의 전조일 수도 있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다. 무슨 일이 와도 우린 버틸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리웨이와 마이클은 기지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며 굉음의 원인을 추적했다. 지하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 리웨이의 말에 마이클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지. 서윤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새로운 감시 장비를 설치하며 다음 위협에 대비했다. 대피소에서 민재는 소미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햇살이 비치며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소미는 작은 싹을 가리키며 웃었다. 오빠, 봐. 진짜 잘 왔어. 민재는 그녀의 웃음에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화산재 구름은 사라졌지만 지평선 너머에서 들리는 희미한 굉음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새로운 새벽은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새벽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민재는 소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어떤 어둠이 와도 우린 빛을 찾을 거야. 그의 눈빛은 미래를 향한 결의로 빛났다. 이들 앞에는 희망만 있을 뿐이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